2013학년도 올해부터 교양영어 전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입학 직전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영어 성적표를 제출하면 교양영어 수업을 듣지 않아도 A+라는 성적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불만이나 궁금증을 가지는 학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 시즌2 1화에서는 이에 대해서 취재해 보았습니다. 현재 영어 수업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학사곤지를 참고해보니 토익 900점 이상, 탭스 828점 이상, 토플 IBT 98점, CBT 247점, PBT 597점 이상, IELTS 7.5 이상의 점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준을 만족한 13학번 학우들은 교양필수 영어 수업인 대학영어 R, 대학영어 S, 대학영어 W 과목을 수업에서 모두 면제해주고 성적도 A+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이외에도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교양영어센터에 전화해 물어보았습니다. 네, 그 학생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 영어를 안 들어도 이제 그만큼 학점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거만큼 이제 다른 거 뭐 본인이 원하면 이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되죠. 아, 학점은 그러면 이제 그 과목들은 A뿔로 다 나가고, 대학 영어를 빼고 20학점을 들을 수 있는 거고, 이제 2학점은 이제 추가로 인정이 되는 거고. 아, 그러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22학점이 되는 거고. 2학기 때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나요? 그렇죠. 1학기 때 R이랑 W를 네. 들은 사람들은 24학점까지도 들을 수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대학영어 수업을 면제받은 학우들은 대학영어 수업의 전 영역에서 A+ 성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강 신청을 할 때 대학영어를 제외하고 20학점을 들을 수 있는 혜택 또한 받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혜택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주어지고 있는지 면제받은 학우를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면제를 받으면서 일단 수강 신청은 하되 수업에 안 들어가면서 성적은 A뿔로 나오니까 그게 이제 다른 학생보다는 이제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부럽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 수업을 안 들어가고 그 시간에 다른 교양을 또 들으면서 오히려 A뿔을 받고 시작하니까 오히려 막 부럽다 그러고. 그렇다면 이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수능 끝나고 영어 공부를 놓았었는데 그때 영어를 좀 토익 900을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회한이 밀려오게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 토익 점수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목표 이상이 된다고 해서 그 수업을 이렇게 안 들어도 된다는 거는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수업이 좀 토익 점수를 위한 수업이 아닌데 그렇게 비춰질 것 같아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수업이 진짜 학생들의 영어를 성적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게 그 수업을 토익 점수가 어느 정도 채워진 학생들이 그 수업을 이렇게 별로 안 듣고 싶다 이러면은 그건 좀 선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소 영어를 잘해야, 많이 잘해야 그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조금 그냥 보고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걸 보고 막 동기부여가 돼서 아 나도 토익 900점 넘어서 그걸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보다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정도.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결과 꽤나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된 불만은 자신의 성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A+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점이었는데요. A+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산정할 때 수업을 면제받은 학생의 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정작 교양영어 수업을 실제로 수강하는 학생들이 A+를 받기 힘들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교양영어센터에 전화 문의해 보았습니다.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 A+ 비율을요. 네. 그 900점이 넘는 학생들이 그거를 제외하고 A+ 비율이 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학생들?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잠깐만요. 네. 네, 그 대학 영어 패스한 학생들은 제외하고
네. 그 대학 영어 수업을 실제로 듣는 학생들 중에서만 그 일정 비율대로 A뿔을 주는 거래요. 아, 1학년 1학기 때도 그랬어요? 네네, 그렇죠. 교양영어센터의 말을 들어보니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잘못된 정보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어 수업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은 분명 우려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기된 의문은 높은 어학 성적이 반영하는 영어 능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뭔가 토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부족한 부분과 잘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대학 영어 그 세 과목이 다 A뿔이라는 점이 참 부러웠어요. 그 토익 점수 900점을 넘는다는 게 과연 그 대학 영어 S나 W나 R이라는 과목들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게 만든다는 그런 공정한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기준 이상의 어학 성적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영어 교양 A+를 받을 능력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교수를 찾아가 문의했습니다. 교양영어 교수로부터 온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점수들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점수들로는 학생들의 실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시험을 치르는 것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판단하는 가장 안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영어는 참여 중심의 수업입니다. 만약 학생들이 교수가 원하는 수준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토익 점수가 만점이라도 대학 영어 수업에서는 F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을 토대로 이 제도를 살펴본 결과 대학에서 배우는 리딩, 라이팅, 스피킹 수업의 성적은 어학시험 성적과 비례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학 영어에서 배우는 것이 과연 어학시험 성적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일까요? 대표적인 두 의문사항 외에도 다른 불만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것이 절차상의 문제와 높은 영어 성적을 보유한 재학생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약간 성적표를 준비할 때 갑작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사정 때문에 못 준비한 학생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짧아서. 성적표 제출이 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을 듣고 제작진은 학교 학사 공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성적표 제출 마감 기한은 2월 15일이었고 이와 관련한 첫 공지는 2월 7일에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높은 영어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증빙 서류를 준비하기에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재학생들의 불만이었는데요. 저는 토익은 시험 본 적이 없고요. 탭스는 고등학교 때 봤을 때 85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제도가 새로 생긴 거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작년에 없었던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번에 새로 생겼다면은 지금 현재 교양 영어를 듣고 있는 2학년들한테도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선발을 한다던가. 물론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이긴 하지만 고득점자 재학생들의 불만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시즌2 1화에서는 학생들이 제기했던 영어 교양 면제의 문제에 대해 취재해 보았습니다. 충분한 영어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교양 영어 수업을 면제해 주어 다른 강의를 좀 더 들을 수 있게 배려해 주자는 본래의 취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욕을 저하시킨다거나 높은 어학 성적이 보장하는 영어 실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높은 영어 성적을 가지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것이 교양영어 수업을 모두 면제해주고 성적까지 A+로 주는 큰 혜택인 만큼 조금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학우들의 만족도는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교양영어에 대한 이유 시즌2 1화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